네, 이제 다음으로 오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의 박수용 교수님께서 웹 3.0 시대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저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의 박수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블록체인 학회 지금 이제 회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막 뛰어오느라고 숨이 차서. 오늘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아마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웹 3.0 뭐 요즘은 이제 블록체인 얘기하면은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들으셨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웹 3.0에 대한 해석, 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기술적인 얘기 빼고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보면은 우리 인류 역사에 굉장히 임팩트가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그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계속적인 지속적인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고 그 혁신 때문에 우리 사회, 문화, 정치, 경제가 이제 바꿔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그 어떤 그 기술 혁신의 흐름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철기 시대다. 그러면 철기 시대가 뭡니까? 철기라는 혁신적 기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 때문에 뭐 그 기술이 없는 민족을 막 들어가서 때려부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뭐 1차, 2차, 3차, 4차 혁명도 사실은 다 이제 기술의 혁신 때문에 우리 사회 문화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근래에 뭐 그러니까 70년대 이후 8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 인류에 가장 큰 임팩트를 미친 기술적 사건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 퍼스널 컴퓨터의 발명을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컴퓨터의 발명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뭐 컴퓨터 없는 세상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이 컴퓨터라는 기계는 이렇게 큰 방에 엄청나게 큰 기계 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혹은 기업 뭐 이런 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면서 개인들이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수억 대의 컴퓨터가 팔려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수많은 컴퓨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각자 다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슈는 뭐냐면 이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의 정보를 어떻게 교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만 해도 저도 이제 제가 80년대 초반에 이제 컴퓨터를 공부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때만 해도 어떻게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정보를 교환했습니까? 여러분, 그 저도 기억나는 게 이렇게 넙대대한 이렇게 그 플라피 디스켓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도로록 이쪽 컴퓨터에서 그 데이터를 다 복사를 해서 또 이쪽 컴퓨터에 와서 도로록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정보를 교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굉장히 제약이 많은 정보의 교환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인터넷의 등장이에요. 이 인터넷이 나옴으로써 전 세계를 우리 아는 것처럼 WWW, 월드 와이드 웹, 그냥 거미줄처럼 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미국에 있는 컴퓨터의 정보를 쉽게 일로 가져오기도 하고, 또 제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뭐 유럽에다가 쉽게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정말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인터넷이야말로 뭐 우리의 인류를 변화시킨 정말 가장 큰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다음의 이슈는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갸우뚱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소위 말해서 카피를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 뭐 사진이다, 글이다, 뭐 이런 것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주고받아요, 서로 간에. 그런데 밸류가 있는 거, 가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쉽게 서로 주고받기가 여전히 껴림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전히 우리는 제3의 어떤 기관을 두고 그 기관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 교환하잖아요. 그래서 뭐 페이팔이다 뭐다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블록체인이 인터넷상에서의 신뢰의 문제를 해결시켜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지금의 인터넷은 정보를 쉽게 주고받는 인터넷이다. 그래서 인터넷 오브 인포메이션, 정보의 인터넷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블록체인이 나옴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들도, 뭐 지금 돈, 뭐 중요한 계약 문서, 뭐 이런 것들도 쉽게 주고받는 그러한 가치의 인터넷 시대를 블록체인이 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인터넷을 뭐 제1의 인터넷, 그래서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 새로운 인터넷 시대를 연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블록체인이 우리가 뭐 암호화폐를 만들고 뭐 NFT를 만들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정말 인터넷을 새로운 인터넷 세상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블록체인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바로 이 새로운 인터넷, 지금의 어떤 그 웹 기반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뛰어넘어서 새로 웹 3.0의 시대를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열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우리가 얘기하는 웹 3.0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우리가 뭐 웹 1.0, 2.0, 3.0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요거로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웹 1.0은 초창기 우리 인터넷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면은 그 정보를 갖다가 또 그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공급받는, 그러니까 어떤 일방향성의 어떤 인터넷의 모습을 이제 웹 1.0 시대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뭐 넷스케이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1.0 시대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혁신적으로 새로운 인터넷의 모습으로 만든 것이 바로 웹 2.0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2.0 시대에 와서는 내가 꼭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참여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정보가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그런 인터넷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웹 2.0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 인터넷 시대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드 앤 라이트.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정말 너무나 편리한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넷상에서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필요한 사람을 한 곳에 모으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그 기업들을 갖다 이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이제 공룡처럼 커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구글이다, 뭐 페이스북이다, 뭐 이런 그 엄청난 공룡 같은 그런 이제 인터넷 아마존이다, 이런 기업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뭐 에어비앤비, 뭐 호텔다, 우리가 뭐 수도 정말 진짜 그야말로 그 인터넷 시대를 이제 열었는데 얘네들이 커진 것까지는 좋은데 이 공룡 같은 그 플랫폼 기업들이 그 자기네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데이터들, 활동들의 내역들을 다 독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못 느꼈죠. 그냥 정말 그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내가 그것 덕분에
편리한 그런 그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냥 만족하고 쓰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공룡 같은 기업의 이 데이터의 독점화, 중앙화가 이제 피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 독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이 단절시켜, 우리 영역의 것은 우리고 쟤네하고는 서로 공유 안 돼. 우리는 우리 거. 뭐 이런 일들이 막 거대한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들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 왜 내가 활동하는 내 데이터는 나의 것인데 왜 네가 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해라는 그런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웹 2.0의 가장 큰 문제다. 이 개인들의, 참여자들의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자기네가 가져가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말이죠, 제가 여기 뭐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써놨는데, 저 이제 멜론을 많이 쓰잖아요. 뭐 노래 이제 아침에 뭐 운전하면서 듣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 멜론은 내가 어떤 노래를 들었고 어떤 그 노래를 구매했고 하는 그 데이터의 이력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침마다 오늘 너 이거 좋아, 뭐 이렇게 추천해줘요. 저도 그게 너무 좋아요. 편리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듣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멜론을 쓰다가 뮤직박스가 더 싸고 더 저렴한 서비스하고 더 괜찮아. 그럼 나 뮤직박스를 좀 옮기고 싶어요. 근데 뮤직박스를 옮기는 순간 뮤직박스는 저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내가 멜론에서 내가 들었던 노래들, 그런 그 데이터들 다시 뮤직박스로 옮겨놓으면 뮤직박스에서 나를 알고 나한테 그런 음악 추천해주면 가장 편리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안 하는 거죠. 멜론은 멜론, 그건 내 데이터야. 너한테 줄 수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가 뭐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그 인터넷 서비스 쓰고 있는데, 그것들 우리가 쓰면서 사실은 그 공룡 같은 기업들은 다 우리의 그 활동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고 있고, 그런 이익을 우리하고 뭐 우리한테 보상해 주거나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이건 문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저항, 그런 것들의 어떤 혁신으로서 우리가 이제 웹 3.0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웹 3.0은 아까 이제 뭐 리드 라이트를 했는데 뭐 내가 읽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컨셉은 바로 저는 이 오온이라고 생각해요. 이 소유, 참여자들의 권리, 참여자들의 그 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그러한 웹 서비스, 이 웹 3.0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멜론에서 뭐 음악 구매하고 뭐 이랬던 그런 이력들은 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멜론이 내가 활동했던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광고를 보내주고 함으로써 수익이 생긴 것은, 그러면 나하고도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거니까. 그러니까 멜론이 그 참여자들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소유권에 관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수익이 생기면은 그것을 보상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웹 3.0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뭐 지금 이제 웹 1.0은 처음에 탈중앙화로 시작했는데 2.0 나오면서 다시 이제 중앙 집권화되고 3.0은 다시 탈중앙화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의 이 강연하신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요거 갖다 조금은 좀 더 강조해서 이제 웹 3.0의 서비스는 탈독점화 서비스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2.0이 독점했던 그런 이 참여자들의 데이터를 이제는 탈독점화하는 그런 시대로 간다. 이것이 바로 웹 3.0 서비스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벌써 이미 이런 개념을 개빈 우드가 벌써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그때는 임플리멘테이션 되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웠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이 바로 블록체인으로서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걸 통해서 보상해주는 그런 이제 웹 기반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웹 3.0을 그냥 정의를 했는데, 웹 3.0이란 뭐냐? 바로 개인 혹은 참여자들의 그 권리, 소유, 이런 것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는 서비스. 또 여기에 유통되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독점적 플랫폼에서
탈독점적 플랫폼의 전환, 이것이 바로 웹 3.0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탈독점이라는 단어를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웹 3.0은 이 탈독점화의 어떤 변화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의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냥 네이버에서 기사 보면은 뭐 제가 이제 어떤 뭐 조선일보 어떤 기사 보면 당연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뭐 기사가 있고, 근데 정말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캡처한 건데, 제가 최근에 좀 약간 치통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이런 광고가 딱 뜨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뭐 요즘 골프에 관심 있다 그러면 딱 읽다 보면은 바로 골프에 관한 광고 때리고 뭐 그러잖아요. 하여튼 이게 일반적인 그런 이 웹 브라우저들이 제공하는 그런 건데, 이 오른쪽에 그 서비스는 얘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깔끔해요. 그냥 안 나옵니다, 광고가. 그런 그 서비스가 뭐냐? 바로 브레이브라는 브라우저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마 여기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안 쓰고 계신다면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얘는 사실 기본적으로 광고를 찾아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뭐 네이버고 구글이고 뭐고 광고 없이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레고 이런 거 치면은 구글에서 치면 벌써 레고 구매 이거부터 벌써 뜨잖아요.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딱 이거의 정의서부터 해서 그냥 쫙 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 그래도 그냥 광고 봐줄게, 그러면은 내가 광고를 봐주겠다고 오케이 하면은 이거 뜨는데, 얘를 갖다 이렇게 클릭해서 봐주면은 이 브레이브가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레이브는 나의 활동을 통해서 얘가 수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같이 나누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BAT라는 이 코인을 보상으로 줘요. 그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 베이직 어텐션 토큰. 내가 어텐션한 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겠다. 너의 활동은 너의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 BAT는 이미 벌써 상장돼 있습니다. 이거 파시면 돼요, 여러분. 너무 괜찮은 서비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많은 서비스들이 웹 2.0 기반의 어떤 독점화하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거기서 내가 이익을 얻는 것에서 이제는 탈독점화되고 개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서로 이익을 쉐어하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좀 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웹 3.0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이 새로운 플랫폼의 변화, 새로운 플랫폼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사실은 2.0 들어올 때 놓쳤잖아요. 2.0 들어올 때 사실 우리가 좋은 그런 이 웹 서비스들 많았었는데 크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3.0 시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니셔티브를 잡아보자라는 것이 저의 이제 바람입니다. 웹 3.0이 이 전체 규모를 드라이브 할 것이라는 많은 그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2.0 위에서 3.0이 훨씬 더 크게 지금 이 드라이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데이터들, 뭐 마켓 예측,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이 3.0 덕분에 그러니까 1.0도 계속해서 지속하게 성장하고 2.0 지속 성장하는데 3.0이 훨씬 더 이제 이 인터넷 기반의 그런 시장들을 이제 키울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 뭐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강의할 때 쓸 거 아닌데, 뭐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준비들. 재밌는 게 일본의 그 기시다 총리는 아예 웹 3.0 시대의 도래는 경제 성장 실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이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웹 3.0으로의 전환은 정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터넷 서비스의 진화라고 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 농경 시대에 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씨를 뿌리고, 그러니까 맨날 사냥하느라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씨 뿌리고 기다리면은 수확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수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이 농경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다 씨를 뿌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영토에 대한 이슈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파워가 생기는 그런 시대가 열렸고,
그래서 영토를 크게 갖고 거기서 그 독점적 권한을 가진 그런 영주 계급들이 생겨났고, 이 영주 계급들이 이제 그 모든 수확들을 가져가는 그런 시대가 또 한동안 오랫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씨를 뿌리는 이 농부들은, 아니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뭐 했는데 수익은 다 너네가 가져가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왔잖아요. 인터넷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 그냥 쓰는 그런 편리함 이런 거에 그 취해서 그런 거 데이터가 중요한지 이런 거 옛날에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 쓰다 보니까 내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에 대한 이득을 다 2.0 그 독점적 플랫폼 기업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뭐야? 우리 주권은, 데이터의 주권은 나에 있는데 나 이거 돌리도 이 3.0의 변화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의 주권을 보장하고 이익을 나누는 그런 서비스의 전환이 필요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2.0의 컨셉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3.0으로서 어떻게 전환하면 좋을까? 그래서 어떤 그 기업 대표는 재밌는 얘기를 해요. 3.0까지 확 가기는 어려우니까 2.5 정도로 먼저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이 고객들을 주권을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한 2.5 정도로 약간 갔다가 뭐 3.0 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럼으로써 어떤 이 고객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그 변화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맞다. 그래서 이 어떤 참여자들의 또 자율적인 의사결정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말이죠. 그게 요즘 많이 얘기하는 다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3.0의 시대 이미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도 좀 힘을 모으고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인류가 기술의 진보와 맞물려서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웹 3.0의 탄생 배경을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웹 3.0을 가능하게 한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웹 3.0의 정신인 탈독점화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셨습니다.